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면 파란 행성이 보일 거예요. 지구의 표면은 거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모든 물을 구체로 모은다면 겨우 텍사스를 덮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큰 물풍선이 되겠죠? 과학자들은 지구에 한때 2개의 위성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래전 어느 시점에 그중 하나는 현재의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과 충돌했어요. 최근까지도 우리 행성 주위를 도는 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0 CD3이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미니 문이었어요. 이 작은 우주함석은 1년 전에 우리의 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문학자들이 이 작은 달이 3월에 지구의 궤도를 떠났다고 믿습니다. 안녕.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7월에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 1월보다 지구는 전반적으로 더 따뜻합니다.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고 지구의 북반구의 남반구보다 건조한 땅이 더 많고 육지는 물보다 더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7월 북반구의 여름 동안에는 1월보다 더 많은 땅이 가열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시기에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비록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메뉴가 뭐죠? 우주비행사들은 2015년에 우주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최초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15개월 동안 특별한 방에서 자란 붉은 로메인 상추였어요. 우주에서의 샐러드 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모든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와이의 마우나키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베이스에서 정상까지 측정했을 때 마우나키아가 1등이 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대부분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구는 3개의 주요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의 핵은 밀도가 높고 뜨거운 내핵과 용핵인 외핵이에요. 그 위에 멘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지탱하는 표면인 얇은 지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과학자들이 고체 내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새로운 신비한 층을 발견했어요. 지구의 내핵은 달의 약 3분의 2 크기이고 니켈과 고체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타는 듯이 뜨거워요. 우리 행성의 중심부 온도는 태양의 표면과 같습니다. 매년 강수량이 거의 없는 곳은 사막으로 여겨집니다. 남극 대륙은 미국과 멕시코를 합친 것만큼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한 과학자는 지구에서 엽록소가 진화하기 전 고대 미생물에 어떤 물질이 존재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소는 식물을 녹색으로 만들죠. 이 초기 물질은 햇빛을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반사해서 자주색으로 만들었어요.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초기 지구는 모든 녹색 물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한 자주색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암석, 금속, 그리고 다른 광물과 그 밖의 것들은 다른 곳보다 특정한 장소에서 더 빽빽하게 땅속을 채우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중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약간 달라요. 적도에 서 있을 때 극지방에 서 있는 것보다 몸무게가 0.5% 덜 나갑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다면 또한 무게가 약간 덜 나갈 거예요. 내려다보지 마세요. 캐나다의 허드슨만에는 중력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 중력이 낮습니다. 물곰 또는 타티그레이드는 8개의 다리와 눌린 머리를 가진 작고 귀여운 동물이에요. 미세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젖은 이끼 조각이나 호수 바닥을 더 좋아하지만 정말 불편한 곳에 놓아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극심한 추위와 믿을 수 없는 더위를 견딜 수 있고 엄청난 압력과 높은 방사선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한때 우주에서 10일 동안 아무 보호장치 없이 거뜬히 살아남았어요. 대단하죠? 몸을 공 모양으로 말아서 겨울잠을 자면서 이런 환경에 대처하는데 이것은 산소와 음식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북극 아래에는 단단한 땅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건 해빙뿐이에요. 그리고 극지방에서 중력이 더 강합니다. 만약 극지방을 여행한다면 몸무게가 좀 더 나갈 거예요. 입고 있는 두꺼운 옷 때문이 아니에요. 금의 99%는 수십억 년 전에 지구 중심부에 있는 철에 이끌려 지구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 전체의 표면을 덮을 수 있는 양이에요. 만약 많은 운석들이 지구에 충돌해서 금이 표면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금은 훨씬 더 희귀했을 거예요. 만약 같은 종류의 금속 두 조각이 우주에서 닿는다면 둘은 결합하고 함께 붙습니다. 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과 공기가 둘을 분리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양 안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태양의 대기는 눈에 보이는 표면 너머로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습니다. 비록 지구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대기권 내에 있어요. 오로라는 태양의 하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걸려 극지방 근처의 대기권 상층부에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지구의 최남단 대륙인 남극대륙은 5번째로 큽니다. 하지만 지구 담수의 거의 70%와 세계 얼음의 90%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구는 외핵 내부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액체 금속 덕분에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류를 생성하고 다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입니다. 하지만 이 밀도는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지각은 고체 금속 핵보다 밀도가 낮아요. 우리는 걷고 뛰고 점프하고 있지만 멈추면 항상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지구는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지해 있을 때조차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시속 1244km로 회전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시속 107,159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365일 정도의 여행을 마칩니다. 지구는 항상 재활용하는 행성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은 재활용됐어요. 지구의 암석 순환은 한 종류의 암석을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바꿉니다. 지구의 깊은 곳은 마그마로 가득 차 있어요.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나가면 바위로 굳어집니다. 화산 활동, 지진, 산 형성, 그리고 다른 모든 과정들과 같은 지질 구조상의 과정들이 그 바위를 지구 표면으로 가져옵니다. 거기서 침식이 모양을 만들고 약간의 조각을 깎아내죠. 그러고 나서 그 작은 입자들이 침전됩니다. 위에서 가해지는 모든 압력은 입자들을 사암과 같은 퇴저감으로 압축시켜요. 퇴저의 생물권은 지표면의 생물권에 비해 극도로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포 분열은 10년에서 1000년마다 일어납니다. 지구의 축은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대부분 히말라야와 알래스카 같은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와 녹는 빙하들이 축을 이동시켰습니다. 지구에는 두 종류의 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극과 북극입니다. 그것들은 표류나 항해와 같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축은 또 다른 종류의 극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그 진동을 느낄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느꼈다고 주장하지만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대부분 표면에요. 열은 지구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퍼지지 않아요. 지구의 한 면인 태평양 반구는 다른 면인 아프리카 반구보다 더 빨리 열을 잃습니다. 육지가 바다 밑의 표면보다 더 많은 열을 가두기 때문이에요. 해저 바닥은 육지보다 훨씬 얇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열로 인한 온도는 그 위에 있는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 때문에 더 낮아져요. 만약 구름 속의 모든 물방울을 지표면으로 가져온다면 사람의 머리카락만큼 얇은 액체층으로 지구를 덮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물은 기후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구름이 없었다면 기온이 더 높았을 거예요. 지구는 20만 년에서 30만 년마다 자기극 역전 현상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건 즉각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수백 년 또는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